네,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우선 내 몸에 유산균이 적으면 자,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라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유산균이 우리 사장님들 보면은 이렇게 나가서 또 보고 하면 사람들이 다른 건강기능식품은 다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다 드시는데 유산균 안 드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죠. 음식을 섭취를 하면 어디에서 흡수가 되냐면 장에서 그런 영양분들이 흡수가 돼요. 그런데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가 제대로 될까요?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흡수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기본 이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 아닐까 싶거든요. 유산균을 꼭 섭취를 해서 장을 깨끗한 환경, 정말 이렇게 모든 영양분을 다 받아들일 정도의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모든 또 좋은 영양분을 또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이 장이 튼튼해야 면역도 좋은 거죠. 네, 그런 거랑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내 몸에 유산균이 적으면 보이는 증상들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제품을 또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보시면 유산균이 왜 중요할까요? 유산균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위에서부터 항문까지 다양한 유산균과 유해균이 공존을 해요. 우리 이 뱃속에는 유산균, 그러니까 유익균도 있지만 유해균도 있습니다. 같이 공존을 하는데 우리 아기들 보시면 우유를 먹는 건강한 아기의 경우는 이제 변 있죠. 병균 중에서 90% 이상이 비피너스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균이라는 거죠. 유익균이지만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산균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물도 섭취를 하죠. 안 좋은 것도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장내에 좋은 유익균 수는 줄어들고 유해균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게 유해균을 증가를 억제해 줄 수 있는 게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이제 매일 그저 우리가 배출을 하죠. 네, 배출을 하는데 그 배출하는 대변 안에 그 대변뿐만 아니라 균 있죠. 균이 반을 차지한다 해요. 양의 그 대변의 양의 반을 균들이 같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균 안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여러 가지 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균들이 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 속에 유익균들이 많아져야지 또 면역에도 좋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네, 이 유산균 네, 보시면은 유산균이 이제 유익균이 없으면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비만이 있습니다. 네, 그 지방 대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이제 쌓이는 거죠. 쉽게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만큼 또 유산균이 우리 몸에 또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투스라는 장내 유해균들이 증가해서 이제 대장에 있는 영양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해균들을 증가시켜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또 상승할 수 있어요. 유산균이 없으면 지방질을 분해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혈압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혈압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유익균이 때문에. 그리고 또 네, 유해균이 많아지면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에서 이제 처리하지 못한 독소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간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간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간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변비 있으면 유산균을 먹고
나는 변비 없는데요. 유산균 드세요 하면 난 변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변비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요. 이런 다양한 기능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는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암 능력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발암 물질의 활성을 저해하고 세포가 암세포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산균이 적으면 뇌 물질이 점막 안으로 들어와 용종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네,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변비만 또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사 많이 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되면 막 화장실을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긴장되니까. 그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 네, 보시면은 대장 건강이 안 좋으면 장내에 이제 곰팡이 번식을 하고 유익균이 줄어들고 장내 유해균 증식이 활발해져서 이제 변비나 설사나 소화불량이나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면 장내 세균 불균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꼭 변비 때문에만 유산균을 먹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산균을 꼭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보시면 또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용어부터 좀 알고 넘어갈게요. 우리 애터미에서도 유산균도 나오고 마이크로바이옴도 나오고 하니까 사장님들 용어 정리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보시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장 내에 존재하는 세균을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크로바이옴. 네, 장내 세균. 그러면 이 세균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있겠죠. 그걸 모두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뭐냐면 유익균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익균들. 유익균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여기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도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살아서 장으로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위를 거쳐서 보면 장으로 내려가죠. 그 위 안에서도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죠. 뭐 산에 의해서도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먹이가 필요해요. 그게 프리바이오틱스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산을 좋아하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산을 좋아하는 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프리바이오틱스 큰 거 안에 유산균이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익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장내 세균 중에서도 우리 몸에 좋은 이로운 유익균인데 그 안에 유산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요거 정리가 조금 되시죠? 네. 용어도 네,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지? 이게 이름이야. 그냥 뭐 제품의 이름이 아니에요. 장내 세균을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 그럼 애터미에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냐? 아니에요. 여러 회사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장내 세균 중에서도 우리 몸에 좋은 균들만 모아놓은 게 제품화시켜서 나와서 그걸 마이크로바이옴이다. SCI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러니까 균 중에서도 특허받은 균들, 이름이 붙여진 균들을 우리가 이제 제품화시켜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장내 세균을 통틀어서 칭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 애터미 제품의 유산균이 지금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었는데 올해 두 개가 더 출시되면서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보면 애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네, SCI 그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 기재된 세균이라는 거죠. 장내 세균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유익균들을 모아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보시면 SCI급 논문과 특허를 보유한 프로바이오틱스 8종 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뭐 대장에서 서식하는 비피더스균 인종과 보면 옆에 보면은 IDCC 4301, 그다음에 IDCC 4401 이런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 사장님들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을 호모사피언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사장님들은 다들 각자 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균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균들이 있어요.
그 균들 중에서도 이 ICC 4301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균들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뭐 맹정의 뭐 오정수 뭐 이런 식으로 강진 이런 식으로 사장님들이 갑자기 이름이 있듯이 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ICC, IDCC, IDCC라고 적혀 있는 거 뭐냐면 일동 있죠, 일동. 일동이 일동에서 I와 D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일동에서 그거 특허를 낸 그런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애를 키웠을 때도 그렇고 일동에서 나온 유산균 그런 거를 애들 분유에 타가지고 이렇게 먹인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일동의 유산균으로는 조금 많이 또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IDCC라는 거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유산균들이죠. 그냥 균들이 아니고요. 네, 보시면 소장, 대장 모두에서 서식하는 균이 있고 뭐또 소장에서 서식하는 균 5종 해가지고 8종의 이런 또 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게 특허받은 프로바이오틱스 7종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장 건강 외의 이제 기능성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7종을 함유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은 IDCC 3201이라고 해서 특허를 엄청 많이 받았죠. 네, 어떤 걸로 특허를 받았냐고 하면요. 헬리코박터균 저해능, 그 다음에 면역 조절 기능,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능, 비타민 B1 생성능, 콜라겐 분해능, 질염 유발균 저해 등으로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 건강 외에 이런 기능을 한다 이 균은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래서 저런 기능을 받아서 특허를 저렇게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없는 걸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시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약을 엄청 오래 드셔야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께도 이 SCI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리코박터 분해 균 저해능을 가지고 있는 네,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 유산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IDCC 3001이라고 해서 단백질 분해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IDCC 3701이라 해서 알코올 분해능. 요즘에 송년회고에서 술 많이 드시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이 유산균,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꼭 섭취를 하세요. 그러면 알코올이 조금 더 빨리 쉽게 분해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DCC 4301 같은 경우는 체지방 감소에 대한 두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 BNI 뭐 17이라 해가지고 BNI 17이라 해가지고 또 막 이제 유산균 또 김혜선이 선전하는 거 나오죠. 거기도 보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개별 인정을 받은 유산균이에요. 그러니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개별 인정을 받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도 좀 있고 또 그걸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애터미 마이크로바이옴 속에는 네, 체지방 감소되는 이런 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DCC 3801이라고 해서 인지 기능 장애 예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장래 우리가 왜 좀 ADHD 그러니까 산만한 애들 있죠. 산만한 애들이거나 좀 그런 치매나 이런 거에 또 유산균이랑 또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장내 이 균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런 또 연구 결과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 장애를 예방해 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뭔가 애가 좀 산만하다고 하면 그냥 그걸 먹어서 뭐 나아지지는 뭐 이렇게 참 눈에 띄게 막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IDCC 3451은 질염 유발균을 저해해 줍니다. 우리가 애터미에서도 나오죠. 네, 또 따로도 나오지만 질유산균이 따로 나오지만 여기에도 질염 유발균을 저해하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DCC 4401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상지질혈증 예방도는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에 인스턴트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이 식습관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이 찌든 날씬하든 상관없이
검사를 해보면 그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그 수치가 높아서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오고 이러면 또 그 수치가 고기 같은 걸 먹어서 오는 게 아니고 또 높아져서 또 뭐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또 이상 지질 혈증 그런 것을 또 예방시켜주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다 특허를 받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도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챙겨 두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7가지 특허를 받은 게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장까지 우선 유산균이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살아서 장까지 가야 이 균들이, 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애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에는 4중 코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팅된 제품들 많이 팔거든요. 예전에 또 기억나실 거예요. 광고에서도 유산균들이 하면서 막 가는 막 그런 노래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다 이제 코팅됐다는 것을 막 광고를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뭐 또 유명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 중에서도 4중 코팅된 제품은 잘 없거든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잘 없어요. 근데 2중 코팅된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4중 코팅을 돼 있어요. 4중 코팅이 돼 있어요. 왜 이 코팅이 중요하냐면 위를 거쳐서 장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는 뭐가 나오죠? 소화액이 나오죠. 위산이죠. 그러니까 산에 또 약하면은 산에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여기 보시면은 4차 코팅 해가지고 네, 단백질 돼 있죠. 그리고 4차 코팅이 돼 있는 이 단백질 코팅은 위산 담즙으로부터 프로바이오티스를 보호해주는 그런 코팅이거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코팅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점막에 얘가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코팅을 시켜준 거고 각각의 코팅마다도 이유가 있고 다 있거든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4중 코팅이 돼 있다는 거 또 많이 또 어필을 하세요. 보통 보면 많이 알고 계신 뭐 종근당의 락토필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유산균 중에서 네, 많이 팔리고 있는 유산균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중 코팅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팅 유산균에서 애기 엄마들이 많이 먹이는 약국에서 파는 네, 뭐 듀오락 제품 그런 것도 이중 코팅이거든요. 네, 애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은 4중 코팅이라는 거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4중 코팅 이것도 특허를 받은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SCI급 논문에 등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생존력이 우수하고요. 네, 우수한 생존력과 그다음에 이것이 장벽에 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장벽에 탁 잘 달라붙어 있다는 걸로 이제 특허를 받은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냉장 보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냉장 보관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여야 건강기능식품도 잘 챙겨 먹는데 냉장고 보관을 해야 돼서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또 안 보이니까 또 잘 못 챙겨 먹죠. 그런데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바이오틱스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는, 그러니까 살아나는, 끝까지 살아남은 생유산균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내용으로 네, 특허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국제공인기관에 등재되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유산균들입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 균주들만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호가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우리 애터미 친생 유산균을 말씀드릴 건데 그 유산균과 지금 말씀드리는 이 유산균의 차이를 잘 보시면은 또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같아요. 뒤에 말씀드린 유산균은 균들이 번호는 없어요. 이름은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SCI 마이크로바이옴 속에 들어있는 균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왜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하고 이름 있는 사람하고는 또 좀 다르죠. 이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름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를 되고 있다는 거 네,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루 한 캡슐에요. 1000억 CFU를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투입된 수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섭취했을 때 살아있는 균이 1000억 마리를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CFU 보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뒤에 설명드린 우리 친생 유산균 같은 경우는 30억 CFU가 보장이 되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100억 CFU가 보장이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면 식약처에서 인정을 했어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PCC 분석을 통해서 제품 내에 메인 균주 8종이 모두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에서 100억 CFU,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소비자분들은.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기 자체도요, 보시면 또 좀 특수한 용기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특허받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당에 들어가 있지만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고요, 구원료로. 그러니까는 플라토 올리고당이라서 이제 먹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락토바실루스 람노사스라고 해서 좀 이름이 어렵죠. 열 처리 배양 건조물 해가지고 이것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내 최초 식약처 기능성 인증을 받은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되어 있죠. 요즘에 또 포스트 바이오틱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것까지도 원료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모도 2종 들어가 있어요. 보울라니 뭐 이런 좀 이름이 되게 생소하죠. 이런 게 어떤 거냐면은 보면은 이런 이 효모가 아토피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토피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한테 또 좋다고 또 이렇게 또 나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원료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용기 말씀드렸는데 용기도 이중 수분 차단 특수 용기예요.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 조금 고가다 하는 유산균들은 다 이런 용기에 넣어서 나오죠. 그래서 뭐 습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또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유산균이 잘 또 살아서 우리 장까지 또 이렇게 머물러 줄수 있도록 이런 특수한 용기에 균주를 보관을 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필요 없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은 2개월분이에요. 네, 2개월분에 52,000원입니다. 저도 이게 또 다이어트가 뭐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요즘에 진짜 하루에 그냥 세 알까지는 아니고 두 알을 아침 저녁으로 제가 먹고 있거든요. 이거 드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사장님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뭐 다르게 한 것도 없는데 배가 들어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우리 또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강진희 사장님께서 뭐 그때 이제 우리 신생 유산균을 드시고 정말 장이 좋아져서 애터미에도 출구까지 하셨지만 이 유산균을 지금 드시고 계신데 그 유산균보다 이 유산균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속도 너무 편하고 좋다라고 그렇게 또 후기를 또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렇게 특허받은 균주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좋은 유산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알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런 분들과 또 아이들 또 저희는 키즈 유산균 나오지만 또 조금 맛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루로 된 네,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을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요, 여기에도 좋은 균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SCI 마이크로바이옴과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는 균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IDCC라든지 뭐 이런 번호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름, 그러니까 뭐 이 균은 어떤 균이다. 네, 뭐 유해균 억제 효과를 가진 유산균. 네, 그 다음에 뭐 김치의 유산 발효를 주도한다고 알려진 유산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허를 받은 유산균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몸에 좋은 네, 그런 균들을 모아놓은 네, 뭐 모유로 자란 아이의 장내에 존재하는 유산균 그런 것들에서 1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10종이 아니고 10 플러스 예전에는 10종이었는데 두 가지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12종의 유산균이 됐고요. 네, 보시면은 특허 유산균이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요.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에는 특허 균주인 네 보시면은 그 여기 보면 락토바실러스 뭐 DDS1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DDS1은 40년 이상 다수의 동물 실험 및 인체 적용 시험 연구가 진행되어 온 유산균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특허받은 유산균은 또 한 가지 들어가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것도 코팅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프로바이오캡 특허 유산균으로 추가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캡이요, 싼 거거든요. 네, 마이크로 코팅 특허 공법으로 제조된 러셀의 이런 유산균과 싼 유산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코팅되어 있는 그런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도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다양한 부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족하기 쉬운 사과나 바나나, 딸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뭐 애시도필러스 항체 분말이라든지 용어 엄청 어렵죠. 그다음에 김치 유산균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렌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프락토 올리고당도 들어가 있어요. 갈락토 올리고당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가격을 보시면은 네 보시면 4개월분이에요. 네 박스가 돼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로바이오 먹고는 싶은데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돼 하시는 분들은 이 유산균을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56,800원이라는 거 네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아, 네, 제가 모든, 네, 또, 바쁘네. 네, 또 제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유산균이, 또 퀴즈 유산균도 나와 있지만, 우리 또 두 가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조금 더 이제 SCI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제품을 좀 많이 좀 또 어필하고 다니세요. 네. 그 SCI 바이오 아까도 들으셨지만 너무 좋은 균주들이 특허받은 균주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유산균이기 때문에 또 잘 또 숙지를 하시고 많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근데 딱히 뭐 그걸로 비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더라고요. 또 워낙 또 지금 비싼 또 유산균 뭐 갱년기 유산균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유산균들마다 이런 또 특허받은 내용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우리부터가 조금 더 내 지식에 이렇게 제품에 대한 지식이 좀 무장되어서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소비자분들께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유산균 네, 가루를 좋아하시고 알약을 못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친생 유산균도 우리 지금 이때까지 너무 좋게 많이 잘 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생 유산균 네 그것도 또 많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면역을 끌어올리는데도 꼭 필요한 게 유산균이에요. 그러니까 유산균 꼭 잘 챙겨 드시고 참 유산균은요. 제가 섭취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입을 좀 살짝 헹구시고 드시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산균은 장까지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래요. 그래서 유산균이 위에 있을 때 뭔가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섭취하고 30분 뒤에 정도의 식사를 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드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뜨거운 거는 좋지가 않아요. 이 유산균을 드시고 막 커피를 벌컥벌컥 마신다든지 뜨거운 물을 마시고 하면 유산균이 내려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은 항상 찬물을 좋아해요. 용기도 우리가 그런 특수 용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조금 시원하고 차가운 곳에 놔두는 게 좋고요. 특히나 우리 친생 유산균 같은 경우는 그런 용기가 아닌 그냥 포에 가루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박스 정도는 내놓고 드시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선도들이 유산균이 잘 살아있게 또 드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섭취 방법도 네, 잘 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